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질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은 장례식을 가서 장례식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가족들 소문도 많이 들었고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막내 삼촌하고 막내 삼촌 외아들이 막내 외삼촌은 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 아버지 세대 때가 원래 6.25 이런 전쟁 때문에 학력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방송고 사립고 해가지고 고졸이신데 그 사립학교가 망했어요. 그래서 고졸은 아니고 뭐 이런데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사립을 안 가고 대부분 국립 갔고 고등학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우리 관동군 외할아버지가 동양은 일본인 학교니까 명문사학이다. 거긴 망할 일도 없다. 아마 인류가 망하면 망했지 걔네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동양고를 가서 많이 배웠어요. 일본의 문화라든가 특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구멍동지, 에스키모 문화, 그런 성적인 그런 관대함. 대부분 한국인들이 그 연료문 문화 때문에 비관자살들하고 정신병 걸리고 뭐 팔에서 뭐 벌레가 지나가 가시가 나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갖고 사소한 거 갖고 정신병 걸려서 금치산자 돼서 제2의 여동생 같이 그 나이가 되도록 자수성가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 해가지고 그 뭐 맨날 정신과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때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막내 외삼촌 보고 그랬어요. 아니 아직도 그렇게 독재자들
걔네들이 하는 게 열받아가지고 그걸 잊겠다고 알코올도 모자라서 마약에 손을 대시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여자 좋아해가지고 집안 친척들 여자들 다 건드려가지고 그걸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잊겠다고 집단이즘에 들어오니까 잊겠다고 그렇게 마약에 손대냐. 일본은 구멍동지다. 일본은 에스키모인 그런 문화다.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하고 남들이 뭐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잊으라고. 그걸 왜 세세히 기억해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왜 재산 상속 포기하라고 하고서 막내 삼촌도 포기하라고 해서 그나마 그 재산 상속 갚고 두고두고 그렇게 와가지고 손가락 친척들이 어려울 때마다 와서 너가 아버지 재산 그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빌붙을 거야. 그러면서 벌리는 거 없지 않냐. 저도 그래요. 제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 우리 형 맨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가 부모 재산 맡았으니까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 그러면서 완전 뻔뻔하게. 요번에도 이모네 큰아들이 그 종교 사립대학교 교수거든요. 아마 사학연금만 해도요 늙어서 은퇴하더라도 먹고 살 정도로 부자예요. 그런데도 그 집은 그쪽 종교대에서 하는 프로젝트만 따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책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쪽에 인맥이 있고 라인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저도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 때 그 텍사스 주립대 명문대학 나오신 부자가 교수 왔는데도 인맥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 집안이 관동군 장교 막 이런 식으로 송상, 개성 송상, 만상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또 어떻게 아셨는지 그 식약청 프로젝트를 저보고 따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기독교인 마인드, 신뢰, 은근과 끈기 국가대표처럼 그러면서 했더니 따주고 그 다음에 부자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신뢰 기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기간을 하려면 오랜 3대 이상 공을 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그 위에 개성 송상, 우리 친가도 보부상, 만상, 임상홍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탁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대요. 국가에 이바지한다. 제갈량처럼. 심지어는 곤장 때리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재판해서 과로사할 정도로. 그런 거 공의롭게 집행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미리 해안이 돼서 그런 돌 포석을 놓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작년에 농사했는데 농사가 완전히 이거는 지옥불이에요. 아니 물그릇을 안 해놓으면 물을 줘도 다 말라있어.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스탱크를 쓰레기장에 버린 거 들고 와가지고 화분 밑에 플라스틱으로 놓으면 금세 자외선으로 부식되니까 스댄을 계속 주워다 해도 그 많은 화분을 아직도 다 못했어요. 물그릇을. 그래서 없어서 플라스틱도 해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농사 지으려면 이제는 기후위기가 와가지고 그런 것도 막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제간에 연구해가지고 옛날에 연료전지 하듯이 야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했더니 좋더라. 작물이 잘 자라더라. 그런 데이터를 페리핸드북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유한다고 방송하기 시작한 거고. 그거는 대륙남님도 마찬가지래요. 자기도 그런 삼합회 조폭이나 아는 그런 공산당 그런 태자당이나 아는 거를 이 사람도 그런 라인 쪽에 인맥이 많은 분이죠. 왜? 북경대가 그런 라인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호랑이굴이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옛날에 서울과기대 신복처럼 그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아이리스 이런 세력들이 가는 학교를 가서 걔네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몰래 저처럼 신복들이 야 몇 월 며칠에 이거 작업 들어와 그런 자료들을 방송하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만 20억이 넘는 거고 그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뒷세계. 그래 그런 뒷세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호감이 있으니까 그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2보고도 그랬어요. 네가 재산 상속 포기하는 거는 나한테는 주술적인 거밖에 안 보여. A 대통령이 바지를 거꾸로 입는 거랑 뭐가 틀린 거니? 그런 미신적인 거밖에 안 되거든. 너는 내가 얼마 전에도 공장의 공무과가 연봉 5천 이상이라고 돈에 혹해가지고 가면은 노후배선도 많고 활선도 많고 그러다 감전사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그게 공장의 현실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네 생명을 걸어갖고 그렇게 뼈를 깎는 그런 고통으로 해서 옛날에 그런 삼성협력회사 보안회사 가갖고 경비지도사 하다가 부정맥으로 죽을 깨고해서 내가 야 너 그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하고서 데려와서 전기기사 따게 했는데 역시나 그 돈을 보고서 그런 공장 공무과 가려고 그러니?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게 막내 삼촌 네 아들이에요. 본인이 경비지도사 쪽 그런 경비 일 하다 보니까 휴먼이고 삼성이고 그런데 계속 인사 고가 성적을 보면서 3배 이상 일하는 그런 인재들만 최후의 승자돼서 나중엔 지점장 되고 팀장 되고 그런 완전히 생존 경쟁을 해서 자연 도태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모난돌이군 둥근돌이군 다 둥근돌을 만들어서 전부 다 잘 살 수 있게 다 구멍동지니까 너는 우리 구멍동지야. 넌 내 가신이야. 넌 내 아내하고도 했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같이 살자 하면서 믿음으로 뭉치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그 한양대도 일본 사학이잖아요. 거기 피자가게 사장님이 그런 국정원 출신 그쪽에 산하단체 그런 정보원이고 제가 다닌 일본 대기업도 거기 차장님이 국정원 출신이고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자기 아내 준다고 막 가랭지 벌리고 그런데도 저는 마음만 받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말하면 다음날에 뉴스가 나오고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간 거지. 제가 뭐 재산상속 포기해가지고 영향력이 갔다고 제이도 재산상속 포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는 재산상속 그거 받아버리면 우리 형이든 폭탄들이 많기 때문에 여동생이든 두고두고 우리 집에서 빌붙을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야. 친척들한테 그렇게 이빨 까고 다녀갖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야. 너 이러면서 그게 싫어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 재산상속 포기했고 우리 어머니도 재산상속 포기한다고 그 임원의 큰아들 앞에서도 선언할 정도로. 왜 그때 큰애 삼촌도 있었어요. 큰애 삼촌 보고도 재산상속 우리 가족들 다 포기하게 해서 큰애 삼촌한테 몰아주게. 그런데 장자 역할을 못했잖아요. 장자들이 다 잘해갖고 다 부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역할을 이모네 큰아들이 하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돌봐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야 너 그 컴퓨터 쪽이면 우리 큰애 삼촌 이모네 큰아들이 그쪽 교수니까 컴퓨터 공학과거든요. 제 수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저랑 연배도 한 살밖에 안 나서 제가 어렸을 때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도 다 그렇게 했고 여자도 잔디밭 강강 그 시절은 술 먹으면은 그렇게 갔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동아리 이런 활동하다가 저는 그래서 술을 안 먹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 정도로 제가 키워놓으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갖고 술 먹은 김에 했다가 바로 임신해가지고 그것도 그 여자가 좋은지 지금 사는 아내죠. 그래서 낙태 못할 정도까지 숨겼다가 나한테 오면 난 당연히 그러죠. 책임질 행동했으면 하라고 결혼하라고. 그때는 그래서 이모네가 제가 좀 무슨 장군신이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전 봐주고 가족들 전 봐주고 그러면 잘 맞는데 그래서 미아리에다 돗자리에서 신점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그런 무당 찾아가서 전 보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대소사 있으면 저한테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느끼지 않나요? 제가 서울과기대 때도 왜 교수님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서 막 그냥 정규직 공무원 시켜준다 그런 것도 다 그런 흐름이 보이고 심지어는 저 교수님이 장관 간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보좌관 하라고 해도 이 정권은 망할 거라고. 나중에 저보고 고맙다고. 그때 거기 갔으면 지금 교도소 들어가서 일단 전과자 되면 취업도 안 돼요. 고맙다고 여러 번 막 말할 정도. 그런 분들이 끌어주시고 있어도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제도 큰아들, 이모네 큰아들이 나한테 와서 너는 충분히 국립대학교 교수도 갈 수 있고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폴리텍 대학교 교수도 하라고 했었어? 그랬더니 왜 안 가냐 이러더라고요. 가면 뭐예요, 골치 아픈데. 맨날 정치해야 되고. 과로사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여건상 맞게 사는 거예요. 과로사 안 하려고. 왜 예수님이 30살에 단명하고 그랬을까요? 제갈량이 왜 오장원의 진흥변으로 갔을까요? 과로사입니다. 제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거를 가장 빠르게 눈치한 게 그 막내 외삼촌 아들. 이 사람이 딱 눈치를 채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무능력자니까 부고장도 안 보내고 그러면서 제 꼭 오른팔 된 것처럼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고립돼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하게. 그래서 우리 형 같은 경우 뻔히 지게차 자리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려고. 제 보상금 받든 뭐 하든 교통사고. 그래서 저를 호구로 본 거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병원비 뭐 수억 원을 내줬다더니 하면서 친척들한테 거짓말까지 해대니 그런 식으로 부고장도 안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이 뭐 그렇게 거짓말 할 때는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은 딱 가고 나면 물어봐. 사실이니? 그러면 아니 그게 사실이겠어? 가족들 다 알고 있는데? 외숙모한테 물어봐. 외삼촌한테 물어봐. 심지어는 그 이모네 큰아들 그 사람은 좀 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한다고 해서 픽픽 많이 쓰러졌잖아요. 영양실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게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엄청 비쌌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거. 그거를 내가 하도 친척들이 거절하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거를 벌써 예약을 다 해버린 거예요. 대학교를. 황당했죠. 그때 MRI비 엄청 비쌌습니다. 몇백 뭐 이런 식이었어요. 초창기에서. 본의 아니게 뇌까지 다 건강검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을 장남이라서 그런가 챙겨줘요. 그래서 내가 그게 싫으니까 그분이 뭐 어디서 만나자면 그 뒤로 안 가. 왜 가면은 또 내가 아프니까 지금도 장애인이래 갖고 이러면 또 이게 염증이 암으로 가니까 또 MRI 찍자고 또 일정 또 잡아놓을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입원했을 때도 수억 원 상당의 병원비 준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집안이에요 이모네가. 그러니 이모네가 그런 집안이니까 내가 보답한다고 막내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지금의 대한항공 그렇게 대기업 보내준 거죠. 뭐 본인이 대기업이라서 연봉이 몇 억이니까 주식 투자 뭐 재테크하고 뭐하고 뭐 그건 본인 재량이죠. 그래도 자기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대기업 직원이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물밑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 나 챙겨주겠다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목사 자기나 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 그 학장 말대로 그냥 뭐 유튜브 이런 예배가 아무 효용없다는 그런 옛날에 10년 전 노트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강의한다 예배한다 그런 학장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로 막 그 대륙남처럼 그렇게 막 20억 부자가 되고 20억 성도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는 기본이 이런 유튜브인데도 그런 막 헛소리라는 학장이 잡고 있고 거짓말까지 입삼는 그런 애들이 그런 요직에 장악해 있고 지하실 노예고 그러니까 그냥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처럼?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님처럼 그냥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래 저희 교단이 되게 대형 교회라서 예, 진짜 100% 취업 맞아요. 정상인이에요. 그 어느 워낙 크니까 과로사 하겠죠. 아 그런데도 내려놔요 저는. 아 그래갖고 벌써 2월 넘었는데도 연락 없고. 그러다가 뭐 목사 뭐 면직됐다, 뭐 해직됐다 그러면 그때 2위나 제기하고. 예. 그 통보장 오거든요. 법정 문서로 공증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제이가 어제 또 정관예우 하면서 또 자기 전기안전공사 간다 뭐 이래갖고 한심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관예우가 달란트 비유 말고 또 다른 성구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예, 그래서 정관예우 달란트 비유는 그 분야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칭호가 붙은 권위자라서 라인들이 기대 심리로 밀어주는 거다. 저를 왜 이모네 큰아들이든 제가 병원 가기 싫다고 막 나 저거야 나 잘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거지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도로 자식들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가지 말라고 해도 제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그러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불쌍했겠어요. 큰애 삼촌은 양자까지 드린다고 그러고, 야 저런 여건인데도 공부한다고 그러고, 외할아버지가 동양고 가라고 했다고 오기로 가고, 거기 가서 인정받겠다고 수석을 하지라고. 그런 식으로 라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다른 건가요? 보이지 않는 인맥들이. 그러니 제가 뭐 쓰레기 주스로 가면 막 포장도 안 뜯은 미개봉 새 제품이고 쓰레기통에 일부러 기다려. 그거 놔두면 누가 금세 집어가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 저쪽에 서 있어. 그러면서 내 쪽으로 와. 그리고서 그걸 그대로 놔둬 쓰레기장에. 그러면 저도 사인을 알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이거 주고 싶구나. 그 열어보면은 새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빙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키 신발은 잘 미끄러져요. 왜냐면 너무 갈려서 밑창이 없거든요. 하도 오래 신어서. 그래서 눈 오고 이럴 때는 밑창이 살아있는 뉴발란스 신고 간 거예요. 얼마 전에 폐품으로 하나님이 준 거 그런 식으로 새 제품 했더니 확실히 미제가 좋더라고요. 빙판인데도 안 미끄러져서 막 미끄럼식으로 막 이러고 하고 다녔다니까. 재밌게 킥킥거리면서 야 이거 꽈당 넘어지지 않네? 이렇게 접지가 되네? 그러면서 하면서 다리로 옛날에 그 러브레터 영화처럼 눈길에서 오겐키 데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는 그런 신도 했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but 그러나 the one who 관계대명사 does not know and does think deserve punishment 처벌 will 미래일 것이다 be beaten with fellow blow from every one who 이것도 관계대명사인데 사람이라고 그랬죠. who는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걸 사자성어로 능자다르라고 그래요. 이게 능할 능자, 사람 자자, 많을 따자, 일할 노자, 근로자 할 때 그 노자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다. 즉 능력을 발휘해 남들보다 3배 더 일하는 의미이다. 제가 막내 애삼촌 큰아들하고 어제도 1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했어요. 장례식 때. 그때도 그랬어요. 너 휴먼 잘린 거는 너가 3배 이상 일 안 해서 그래. 그 삼성은 성과금이야.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협력회사인 제이도 내가 휴먼 간다고 하는 거 내가 말렸어요. 그래서 휴먼 말고 협력회사 가게 했거든요. 왜 거기 가면 너 과로사하고
너 분명히 거기 성과금이라서 가면 너 팀장 달기 전에 잘릴 거야. 이러면서 그때 예, 이건희 회장님 있을 때는 그쪽 회사가 예, 유일해서 그쪽이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재용 회장이 생겨서 휴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일본식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배려해 줄 거다. 쉽게 얘기하면 구멍동지니까 예, 모난 돈을 중국에 만들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일본식 교육을 할 게 아니까. 일본 와세다대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라인들 타라. 그래서 예, 지금의 그 협력회사가 여전히 그 일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어땠어요? 예, 과로사 하듯이 지금도 계속 깜빡이죠? 네, 제 또 일본 칭찬한다 저지를 하는 거야. 하여튼 계속 깜빡이면 눈이 아프네요. 또 껐다 켜야죠. 네. 지금 또 IP를 찾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 정도로 공산당 아이리스가 그런 순봉우조법, 디스테이트 프리메이슨이 이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일본 세력들이 얼마나 믿겠어.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우리 구멍동지야 이러면서. 그 한양대 그 법학과 교수님 예, 그 아내랑 에스키모이처럼 하라고 자리도 해주고. 예. 하여튼 제가 진짜 예, 여자 좋아했으면 많은 구멍을 공유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런 분들이 와서 막 밤마다 좋은 것도 해주고 예, 막 사장님 아내들 뭐 이러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을 뜨는 겁니다. 예, 같이 살자 이런 예수님 마인드. 우린 공명조다. 어떻게 보면 일본 그런 문화가 성경하고 비슷하잖아요. 공명조. 예, 제가 저러다가 우린 한 몸인데 예, 우린 구멍동지인데 제가 독을 먹어버리면 우리도 같이 죽어 그러면서 같이 살자 이런 사상. 그게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자다로인데 능자다로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촉간의 제갈량인데 유비의 사후 망해가는 총나라를 홀로 이끌며. 아마 제가 일본에 살았으면은 구멍동지 하자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런 문화에 관대했으니까. 근데 저는 일본에 가 있으니까 한국이 전쟁 날 게 보였고 여성제의가 전륜발이라서 피난도 못 가고 죽을 게 보여서 지금도 전쟁 맞겠다고 모든 걸 희생까지 해가면서 전륜발이까지 돼가면서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 구멍동지하고 그래봐요. 예? 제 말을 들으겠어요? 쟤는 나시린이어야지, 열려야지 사람들이 감동받고 듣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제 깐에는 채찍질을 하고 예, 그 우루과이 대통령님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 자긴 절제한다 그러죠. 저도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도.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그런 흙탕물 싸움이 재산 상속 포기 안 하면 얼마나 저한테 가스라이팅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설득해서 재산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친척들한테 아무 그게 없고 오히려 친척들이 그 시절에 돈 없고 막 이럴 때 제가 그렇게 포기하게 해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예, 한 가문이 망할 거 살려줬다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자다로 역사적 사례 촉간의 제갈량인데 유비의 사후 망해가는 총나라를 그때 유비가 그랬어요. 야 지금 너 아들 유선 얘는 띠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제국을 경영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 제갈량 너가 먹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도 제갈량은 어땠어? 망해가는 총나라를 홀로 이끌며 정치, 문사, 행정의 모든 실무를 도맡았고요. 재상으로서 국가의 큰 전략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곤장 20대 이상의 처벌까지도 직접 판결할 정도로 사소한 실무까지 직접 챙기게 되었어요. 예. 그로 인해서 과로사했는데 사마이는 제갈량이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너무 많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로
5차 북벌 중 오장원 진중에서 54세 나이로 과로사했다. 저희 친척들이 저희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모네 큰아들도 그러고 지금도 한 끼 먹어가면서 우리 제이 키우겠다고. 예? 남들은 세 끼 먹는데 저는 한 끼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 어떻게 하든 많이 먹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혈인데 혹시 뇌에 질환 있는 거 아닌가 하고서 MRI 그 시절 몇백만 원 하더니 막 본인들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예약해버리고. 하여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인드 공명적 어떻게 보면은 구멍동지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이를 제 아들로 보니까 걔가 과로사 할까봐 오늘도 영양제 안 먹는다는 걸 내가 또 아파 죽겠네 일어나기도 힘든데 가서 매일 챙겨주니까 너가 스스로 먹으면 내가 이거를 챙겨주겠니? 막 이러면서 주잖아요. 한순간 그러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그러다 뭐 뇌출혈 오면 치매도 걸리고 정신병 걸리는데 제갈량도 그런 식으로 과로사 한 건데. 그리고 성어라는 말이 유래래요. 장자가 은자 백혼무인이 열자에게 재주가 뛰어난 자는 그 재주 때문에 불임을 당하고. 불임이 뭔데요? 우리 형이 제가 교통사고 해갖고 그때 조폭들이 와서 공탁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합의했으면 지금 제가 우리 형이 저렇게 빌붙어서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억 단위의 치료비를 다 지가 내줬다. 저 한량이다 이러면서 저 있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모네 큰아들이 부자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자기한테 또 사업자금 줄까봐 뻔뻔하게도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내 삼촌 입간도 안 보고 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비인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큰아들이 모를까요? 종교대 그것도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인데 심지어는 저한테도 또 일반 상식으로 교육하시더라고요. 야 어느 대학 다닌지 물어보지 마. 그거 실례야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나는 진로 상담해 주려고 그런 거지. 걔가 만약에 지방에 이상한 뭐 지방도 좋은 데 많아요. 나사렛대라든지 이런 기독교 미국 때는 괜찮거든요. 춘천향대 이런 데도. 근데 진짜 이상한 데 있어요. 진짜 우리 막내 애삼촌처럼 방송고식으로 해가지고 돈만 보고 그냥 유령 학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폐업하면 그냥 그 시간하고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산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방에 어떤 사립학교는 의대까지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 가지 마라. 그러다 너 학점까지 없어진다.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를 잘 보려고 상담해 주려고 물어보는데 보통 그게 신뢰라고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신뢰라도 물어봐. 왜냐하면 이게 진로 상담해 주려고. 그러다가 상처받아가지고 헷가닥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그런 정신병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아주 큰 정신병자가 없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막내 삼촌이 그 마약 먹고 싶어서 정신병원 들어간 그 정도. 그것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딱 1침을 놓으니까 본인도 느꼈는지 그 뒤로 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집안에 뭔가 대소사가 있으면 제가 나서서 제가 독박 다 써가면서 욕까지 다 들어가 먹으면서 할 소리 다 하거든요. 외숙모도 얘기했잖아요. 외할아버지 난방 안 틀어주고 뭐 이런 그런 거 친척들한테 안 들어갈까요? 다 귀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은수저가 까먹게 되고 막 이런 거를 외할아버지가 저한테만 보여줬을까요? 다 보여줬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외숙모 회개시킨다고 제가 화공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님한테 부탁해서 그 극약들 있거든요. 소량씩 갖고 와갖고 그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연탄불 이거 해도 안 돼요, 은수저는. 그러면서 청산가리 보여주면서 청산가리 누니까 어때요? 시커매지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는 철저했습니다. 이거 독약 어디서 구해왔어요? 네, 이러면서 따졌다니까.
그 정도로 저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제 그때 자기가 어렸다, 너무 미숙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시듯이 제 손을 계속 잡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자식 교육도 교회를 보내라 이러면서 인성교육을 해라, 성경책을 읽어라, 그리고 전도여행이든 여행을 보내라. 지금 그 서울대 가야 백날에 가야 걔는 단지 공부하는 기계 돼서 나중에 부모고 뭐고 없다. 그러니 이번에 장례식도 안 오잖아요. 저는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도 계속 기침 나오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지금도 막 코맹맹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관까지 들어주고. 남자들이 없어요. 아마 딸이 결혼 안 했으면은 정말 삭막한 그런 황야의 무법자의 그 사막에 바람 날리는 그런 장례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결혼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순박한 시골 가문이야. 농사 짓는, 세상을 좀 모르는, 농사밖에 모르는 그런 가문, 그런 순진무구한 그런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관상 나 옛날에 시골에서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쪽 딸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딱 관상대 보니까 저런 집안은 평탄은 하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덕이, 제가 기도를 했는지 그런 덕이 쌓여서 그 여동생이 맨날 저 원망했대요. 저한테도 들리거든요, 친척들한테. 왜 큰애 삼촌 자식들은 챙겨주면서 왜 자기들은 안 챙겨주냐고. 그런데 맨날 그 말 들으면 가족 모임을 가서 똑같이 얘기해. 너가 인천 부평에서 사니까 내 방향이 틀려. 나도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도 시간 내서 해주는데 그 신촌은, 제가 그때 고양시 행신동, 탄현동, 파주마 이렇게 살았거든요. 신촌에서 갈아타야 돼. 갈아타는 길에 가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명문대 가서 둘 다 결혼 잘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지금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인이야. 이런 경조사도 안 오고 부모 제사도 안 한다고 막말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 강팍한 영에 하나님 영이 임해갖고 저들이 교회로 다시 오고, 그러면서 우리 옥년 중앙교회 와갖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되기. 저는 그래서 큰아들, 이모네 큰아들도 어제도 전도했잖아요. 정년퇴직하고 하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 사학연금 뭐 이런 게 있어서 부자야. 그냥 나 놀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놀아서 뭐해? 예수님 전도 사업이나 하자. 나 장애인이라서 나는 곧 목사 해직이든 당하니까 뭐 장애인 올래 그래? 그러니까 형이라도 목사 따가지고 하면은 혹시 알아? 내 형 교회에다가 형님 목사 올려놓으면 그러면 최소한이 목사 치고는 있는 거잖아요. 형님 목사는 그런 거 안 올려주니까 제가 목사 해직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인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형은 머리 좋으니까 컴퓨터 공학과 교수까지 하시는데 이러면서 또 꺼득이고 있어. 그때 묻더라고. 아니 놀아서 뭐해? 운동한다는 셈 치고 일하라고. 이러면서. 나 건강관리도 왜 하는데 운동하는 거야 나한테.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듣더니 깨르르 웃더라고. 왜냐면 집에서 놀고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뭐 연금 많이 받는다 해도 주변에서 손가락질이 많아요. 뭐냐 백수의 아내라고. 근데 목사님의 아내고 사모님 소리 들어봐. 그러면 최소한 기독교인들한테는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옥년중앙교회 한종건 목사님이 제발 그거 정년퇴직 나이 좀 올려달라고 계속 상소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예장합동 개혁하고 수보공교회 이렇게 몇 개 없어요. 거기는 담임 목사는 정년퇴직 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팔아가지고 순복음교회도 정년퇴직 제도 없어. 근데 우리 교단은 그쪽은 하도 부자들이래가지고 교만해서 부목사 자리 안 써주는데 그쪽 교회 가면은 순복음교회는 잘 써준대.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봐 뭐 이러면서 학비도 싸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우의 유래 얘기했죠 이거. 불임을 당하고 고생이 많다고 충고하며 오히려 무의자인의 삶을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무의자인을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게 무의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이리스의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테러해. 그러면 그 사람 무의자인 아니죠. 그 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인 신분입니다. 재주가 있으면 일을 더하게 되고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는, 이걸 안 켰네요. 정신이 없어요. 감기가 걸려갖고. 그래서 무의자연까지 했잖아요. 재주가 있으면 일을 더하게 되고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는 상황을 비판하거나 리더의 책임감을 강조할 때 인용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 제2 옆에 왜 그 30년 뇌물 안 받은 그런 정기직 공무원님이 왜 제2한테 붙었겠어요. 제2도 그런 성향이니까, 옛날에 삼성 급박센 이건희 회장님 시대 때 에이스였던 그런 협력회사, 그래서 휴먼 간다는 걸 내가 말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게, 우리 구멍동지 문화가 좋은 거야, 일본식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지금도 봐봐요. 제 테레비 그거 모니터 깜빡이는 거 꺼버렸더니 안 깜빡이죠? 이런 식으로 IP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깜빡하면은 계속 깜빡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 만약에 깜빡인다 그러면 또 전원을 내리면 또 이게 초기화돼서 오토가 돼서 또 SK 회사의 그 비번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 해킹한다 또 지네들 툴을 돌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몰린 상황을 비판하거나 리더의 책임감을 강조할 때 인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려의 강감찬 장군인데, 현종의 신임을 받아 은퇴하지 못하고 80세 가까이 국정을 돌봐요. 또 하나 있어요. 조선의 항해정승인데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아 은퇴하지 못하고 90세 가까이 국정을 돌봤어. 근데 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어때요? 그런 옥년중앙교회 그런 한종건 목사님이 거의 강감찬급, 황희정승급인데 그것도 돌보지 못하는 시스템. 이래서 제가 일본의 천황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천황이 딱 보고 있다가 객관적으로 얘 중용해. 그러니 거의 뭐 대통령제죠. 나이도 필요 없어. 정관에. 그래서 못 크는 겁니다. 교단들도. 하나님은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대통령제. 하나님이 죽는 순간까지 쓰잖아. 바울도 그랬죠. 순교하는 순간까지. 뭐 정년퇴직 나이 됐다고 하나님이 안 쓰나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정근 목사님처럼 나 목사 잘리면 목회 안 할 거야 뭐 이런. 제가 만약에 MDIR이었으면 카이캄이라도 갑니다. 가가지고 그쪽에서 뭐 개척교회 못하죠. 저도 알아보니까 이거 임대료도 장난 아니고 성도 데려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한정훈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인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 있으면서 거기에서 12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빚을 안 지고 할 수 있었다. 최소 12명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빵빵한 장로급. 그러니 그런 핵심 멤버들 데려가 버리니까 인천중앙교회가 지금도 막 원망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때요? 재산상속 포기한다고 무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저한테 원망을 안 해요.
쟤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인천 중앙교회든 그런 재산 상속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평생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개척했기 때문에 무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로잡히고, 그러면 나중에 개척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보세요. 장애인인데도 그래? 우리 교단 학장이 자기만족이래. 그러면 나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를 한번 개척해보지 하고, 지금 뭐 대륙남처럼 내가 좋으니까 이런 라인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렇게 라인한테 사료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해서 그런가? 옥년중앙교회 아침 예배 때 일가족들이 왔고, 그분들이 자꾸 날 쳐다봐. 신기하다니. 조회수가 1인데도 계속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가 깜빡이는데도.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는 나중에 후세의 역사가들이 평가하죠. 이러다 혹시 알아요? 제가 1만 성도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조용기 순복임 목사님처럼 그런 오순절파 만들어서 그렇게 진짜 여의도 땅까지 살 정도의 그런 부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니까. 다윗도 처음엔 목동이었어요. 그지였어. 근데 어때? 나중에 다윗이 집권해서 성전을 만날 때는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살기 때문에 저는 재산 상속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왜? 목동이었던 다윗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교통사고지만 부자를 만들어서 점점 더 부자 되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십니다. 교통사고를 쓰시든 뭐라든. 하여튼 정관예우는 공무원 갑부서 등 해당 분야의 인허가나 감사감리와 관련된 공직자 출신이 관련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저 사람은 이 분야에서 인허가 감리로 최고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대표가 국메달 등 취득하면 정관예우 해주는 것은 저 사람 맡은 반 소임을 은근과 끈기를 해낼 수 있는 확신이 되니까 라인들이 기대심리로 주식 투자하듯이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장례식 때 이문의 큰아들님 보고도 공무원 사회는 인사고과 점수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점수에 기반해서 챙겨주는 것이지 뇌물 이런 것으로 챙겨주는 것이 아니니, 사립종교대학교 교수 출신이라서 국가 프로젝트 입찰에도 번번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본다고 하소연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했다. 매번 정훈한테 오면 하소연해요. 이번에도 SK 무슨 그쪽 회사에서 받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입찰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 기업만 받아오니까 자기 간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는 앞에서도 그 프로젝트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정관예우로 그 30년 경력자 그 사람을 그 대기업 회사에서 채용하듯이 채용하면 되잖아요. 채용해서 노희석 교수님처럼 식약청 입찰할 때 쓰든가. 그러면 되는데 채용할 정도의 능력은 안 돼. 그런데 국가 프로젝트는 입찰하고 싶어. 그런 심리는 어디 가든 뭐 힘든 거죠. 그죠? 저처럼 제이처럼 그렇게 가시는을 잡으면 패스로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정도 사원처럼, 구몽동지처럼, 일본식 미쓰비시 회사처럼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나 또한 공공근로 공무원이든지 만근은 못하던가 이런 식이면 어떤 공무원 원서를 내도 합격이 불가능하다며 막연한 정관예우 동정심을 말해준 게 생각난다. 저도 이러다가 갑자기 공공근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도 뭐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고 만근을 못한다. 보면 공무원은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링게까지 끼고 가서 근무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뭐 요즘에 신종화가 생겼죠. 개근벌레라고. 그런 개근벌레를 원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게 동경한다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만큼 쌓아놓은 거죠, 신뢰를. 개근벌레로. 정관예우를 받고 싶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예,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 명문사학인 동행고도 갔고 서울 가게 돼도 있고 거기에 일본 가가지고 예, 대기업에 취업까지 해서 예, 부장하고 결혼까지 하라고.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애예요. 아마 그 루트를 했으면 아마 사장님까지 올라갔겠죠. 그쪽은 인맥이 밀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엘리트가라고 판정하면은 그냥 뭐 그룹 총수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쪽은. 예. 걔네는 오로지 실력만 보니까. 그런 데서도 인정받아가지고 한국전쟁 막으려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어도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왜? 전쟁 막았으니까. 이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이 말 안 들으니까 일본이 싸워주겠다고. 대만전 막 얘기하고. 그렇게 만든 애가 나라내려는 나란식이라고. 원래는 한국이 전쟁터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예, 일본이 전쟁터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범이 경영을 하는 거라고 했죠. 미쓰비시 회사 사장님처럼. 아, 제가 미쓰비시 사장인데 우리 우리 회사원들이 너무 힘들고 가로사 하는데 나 우유라도 주고 싶은데 저희 너무 찌질해요. 저희 전쟁하면 이러면 다 굶어 죽어. 오징어 게임의 할아버지처럼 우리 다 굶어 죽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호소해서 그런가 유튜브로 호소해서 그런가 일본이 감동받고 아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어. 너네처럼 그렇게 다 굶어 죽는 건 아니야.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대신 싸워줄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외교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2보고도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공무원대라면 예, 뭐 가스안전공사 한전 간다고 하면 내가 인정해요. 한전은 송배전 분야는 그쪽 정관회의로 일자리가 많으니까 기술사든 예. 그런데 가스 저 뭐야 전기안전공사 나 듣보잡인데 거기 나온다 정관 내용 있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술사만 따면 된다 뭐 이러면 아니 기술사를 따려면 공무원 가시지 왜 그랬더니 공무원이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려워졌다. 아 그러면 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나는 수능이 바뀔 때도 내 중고책 사가지고 예비 수능 문제에서 중고책 사다가 내가 그냥 독학해가지고 한양대 갈 정도의 실력을 올려놓으니까 제 담임교사가 묻더라고요. 누구는 서울에 있는 그 명문 그 휘문고 출신이고 그 강남에 그런 쪽에 학원을 그렇게 학교 끝나고 방과후 학교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해도 겨우 한양대 들어갈 정도였는데 얘는 독학했는데 한양대네 막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도 한양대 내봐 그러면서 담임교사님이 얘기하길래 한 소리가 아 저 학비 없어요. 한양대 너무 학비 비싸요 이러고 아니 시험제도 바뀐다고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불교로 말하면 반야신경에 똥막대기인데 어차피 다 똥오줌 싸는 사람들이 출제하는데 뭐 바뀌나요? 유형만 파악하면 되지 중고책이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이는 항상 저러면서 남을 동경하고 우리 이모네 큰아들처럼 사립학교 교수라고 국립학교 동경에서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런 국책사업 하는 거 부러워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래도 호랑이 굴에 가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강감찬이 얘기했잖아요. 강감찬이 그렇게 고시 공부해갖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관료였기 때문에 걔가 70세 넘어도 현종에 불러서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황희도 그래요. 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일본어로 말하면 천황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 정관예우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집안에 이모네 큰아들하고 그 다음에 제 양자 제이가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정관예우로 자긴 기술사도 못 딸 거라고 막 이러면서 자악하고 앉아 있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방송했어요.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전관예우 달란트 비유는 그 분야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칭호가 붙은 권위자라서 라인들의 기대 심리로 밀어주는 거다. 누가복음 12장 48절 But the one who does not know when does sings deserving punishment will be beaten with few blow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ore will be asked.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능자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다. 즉 능력을 발휘해 남들보다 3배 더 일하라는 의미이다. 능자대로의 역사적 사례 1. 촉한의 제갈량인데 유비의 사후 망해가는 총나라를 홀로 이끌며 정치, 군사, 행정의 모든 실무를 도맡았다. 재상으로서 국가의 큰 전략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곤장 20대 이상의 처벌까지도 직접 판결할 정도로 사소한 실무까지 직접 챙기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과로사했는데 사마의는 제갈량이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너무 많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로 5차 북벌 중 오장환, 진중에서 54세의 나이로 과로사했다. 2. 성어의 유래인데 장자가 은자 백혼 무인이 열자에게 재주가 뛰어난 자는 그 재주 때문에 불임을 당하고 고생이 많다고 충고하며 오히려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했는데 재주가 있으면 일을 더 하게 되고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는 상황을 비판하거나 리더의 책임감을 강조할 때 인용되기도 한다. 3. 고려의 강감찬 장군인데 현종의 신임을 받아 은퇴하지 못하고 80세 가까이 국정을 돌본다. 4. 조선의 황희 정승인데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아 은퇴하지 못하고 90세 가까이 국정을 돌본다. 전관예우는 공무원 각 부서 등 해당 분야의 인허가나 감사감리와 관련된 공직자 출신이 관련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저 사람은 이 분야에서 인허가와 김리로 최고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대표가 금메달 등 취득하면 전관예우 해주는 것은 저 사람은 맡은 바 소임을 은근과 끈기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라인들이 기대 심리로 주식 투자하듯이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장례식 때 이모네 큰아들님 보고도 공무원 사회는 인사고가 점수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점수에 기반해서 챙겨주는 것이지 뇌물 이런 것으로 챙겨주는 것이 아니니 사립종교대학교 교수 출신이라서 국가 프로젝트 입찰에도 번번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본다고 하소연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했다. 나 또한 공공근로 공무원이던지 만근을 못하던가 이런 식이면 어떤 공무원 원서를 내도 합격이 불가능하다며 막연한 전관예우 동경심을 말해준 게 생각난다. 전관예우를 받고 싶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공무원두라며 맹서성의 몽단고사를 제이나 이모네 큰아들님이나 말해준다.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17분 부천장 예식장 가는 전철원이다. 빨리 움직여서 이과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가족 중에 외숙모처럼 독살해서 피부가 검은가 확인하는 것도 강하다 그런 부모라면 정신적 영적으로 치유해 주어야 하니까 말이다. 하여튼 난 이런 식으로 목사 사명 감당하며 산다. 나만 부고장 보냈다는데 정말 궁금하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25분 아이리스 할머니가 전철 한정거장 가면서 내 옆에 앉더만 일어나더니 노인카트 바퀴로 내 다친 다리를 밟고 간다. 항상 당하는 작업인데 또 발톱 빠졌을까 걱정이다.
난 이런 식으로 신의 악단의 산목 박교순 소좌님처럼 저 그리스도 원수 같은 순복음 조폭 아이리스 배우자들이 회개 안에서 실현 고통 준다고 하니 발톱이 멀쩡한 날이 없는 십자가 면루관 실현 고통의 삶인 거다. 히읗 이상끝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33분 하나님이 폐품으로 채워주셨던 미국산 뉴발란스 신발 신고 가는데 빙판길에도 안 미끄러우니까 너무 좋다. 이래서 산목 미국 예수교 장로회 나라 찬양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37분 최대한 안 밟히게 꺾었는데도 또 아이리스 할아버지가 발 밟고 간다. 아주 오늘 내 다친 발이 순한 시기인 거다. 이 정도로 공명조에 한개머리인 공산당 아이리스가 죄지으면 액땜 엑소시스트 하는 자가 항상 등장하더라. 거기에 옆에 할머니는 가랑줄을 최대한 벌리고 앉아있으니 좁아서 닭종다리 꺾기도 힘들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2시 19분 나보고 큰 외삼촌과 외숙모가 사장님 곧 장군님 신에 임한 것 같다며 말하니까 기분 좋더라. 미쓰비시 사장님처럼 공부하기 싫어서 휴먼 보안회사 진급시험도 떨어져서 구조조정된 막내외 삼촌 아들을 공부시키겠다며 전기기사는 아직 공부량이 안 되니까 넌 젊으니까 간호대 보낸다고 꼭 연락하라고 말했다. 모 외숙모가 비인성지질 학원 국수 주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자식이 불쌍해서 과외 지도한 건데 역시나 외숙모 닮아서 장례식에 둘 다 안 왔더라. 모 우리 형도 툭하면 알코올 중독돼서 죽도록 패던 막내외 삼촌이라서 입관식은 안 보고 가듯이. 그런데도 난 천국 가라며 마지막 길인 입관식 다 했고 장례사님이 내가 예장합동 개혁 목사 패지에서 알아보신 것인지 자기가 기부로 우리 아버지가 했던 100만 원 이상 하는 금유혹도 해주셨다. 모 살진국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열심히 목회하니까 공덕으로 해주는 거랄까나. 대숙모는 자기가 무지하고 어렸다면서 회개한다는 듯이 내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더라. 또한 이모네 큰아들 아내도 유전질환인데 숨기고서 아이 낳고 자폐 등으로 고생해도 책임질 행동했으면 끝까지 책임져하며 오늘도 당부하니까 감동했는지 외숙모처럼 손잡고 안놔준 흐뭇한 장례식이었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2시 37분 돌아가신 관상을 보니까 따뜻한 곳에 가셨더라. 말년에 회개한 상이다. 내가 왜 할머니 장례식 때 마약 좀 끊으라고 공대 검소병 하라고 한 말을 상기하셨는지 아들이 통곡하면서 검소하게 사셨다며 말하시더라. 사인은 약물을 너무 드셔서 간이 해독이 한계에 가서 황달 증상 보이니까 양내성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가셨다는 듯이 편하게 가신 거다. 아들이 내일 집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집안 청소하며 싱글벙글하고 집 청소하다가 가신 표정이다. 이래서 최소한 친척들은 입관을 보는 거다. 혹시나 폭력과 학대 방임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예방 조치하는 거랄까나. 아까도 친척들에게 사회복지사는 폭력과 학대 사고 났는데 방임에도 면허정지라며 그래서 직업병이라서 폭력과 학대한 흔적이 나 입관식 보러 온 거라고 말한 게 생각난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2시 50분 막내외 삼촌 아들과 딸 집안도 우리 형과 어머니가 무능력자라며 부고장도 안 보내서 충격 먹었는지 바로 형이 취업해서 중소기업 공장에서 지게차 일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니 기분 좋다. 형수님도 내가 가족들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중보기도해서 형이 일하게 해주니까 고맙다는 식으로 대하니 무지 기분이 좋은 하루다. 형 아들은 서울 과기대를 똥통이라고 비난하더니 충남대도 못 가고 지방사립대인데 1년 학비가 1,100만 원이라더라. 하하. 공부 잘하는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꼴 좋다. 하하. 형의 아들의 교만을 꺾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4시 48분 거의 한 달 만에 영상 날씨되어 몸살 감기에 장례식 가독 있어도 이쁜 화초가 최우선 사항이라서 물 주니까 마음 편하다. 이모네 큰아들님이 사립종교대 교수님인데 내가 좋은 진의 의자에 합석해서 아내랑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누었다. 정년 퇴직 후 놀 거라고 해서 책임질 짓 했으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처럼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고 난 목사 취득한 건데
형도 목살 볼래 하며 돌려서 꺼냈다 히읗 이런 식으로 전도하니까 아내도 좋아하더라 히읗 참고로 그 시절 대학교 안 잔디밭 강간이 유행하던 시절에 사고쳐서 바로 임신했고 낙태 못할 개월수까지 숨기고 있었다며 이모네 큰 아들님이 상담하기에 난 그 시절도 견우와 선녀이 선녀님 마냥 집안의 대소사심동점집 마냥 이모네는 유명한 점집 안 가고 나에게 와서 점보는 집안이라서 점보러 오니 내가 책임지라고 해서 둘이 결혼하니까 아주 내 생명의 의미 마냥 이모네 큰 아들님 아내가 껌딱지 마냥 붙으니 흐뭇하다 히읗 뭐 이모네 큰 아들님도 목사 만든다고 전도하고 있으니 내가 이쁜가 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8시 31분 제이가 사준 감기약 다 먹었는데 저녁 때니까 또 사시나무처럼 몸이 떨리고 기침나고 난리다 히읗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다 히읗 그래도 장례식 할 때도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관절이란 관절은 다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오기로 버텼고 작은 외삼촌 관도 냉동고에 넣는 것도 거뜬히 들어서 넣어주니 조카 도리한 것 같아서 기분 좋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11시 18분 제이랑 치킨 먹으면서 우리 형이 인감증명서 사기치려던 게 사실인 것 마냥 내가 교통사고 난 수학의 치료비도 본인이 다 해주었다며 거짓말치고 다니니까 장례식에 부고장도 안 보내는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라지. 이모네 큰아들님 온다니까. 또 배 붙어서 사업 중독하려고 온 것 같더라. 그 와중에도 날 한량 취급하기에 못 들은 척했다. 불쌍해서 전에도 형빚 좀 탕감해달라며 말하고 다녔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런 한 푼 안 줄 거다. 개무시 당한 게 아직도 화나서 안 풀려서 제이에게 하소연한 거였다. 저러니까 이모네 큰아들님이 부자인데도 이런 한 푼 안 주는 거라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러니까 말이다. 제이가 이모 내가 부자라서 형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비 지불해준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형이 안 받는다고 거절한 거 기억하고서 나에게 말해주더라. 히읗 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수성가이고 장자 큰 외삼촌에게 재산 다 주라며 재산 상속 포기도 친척들 설득해서 하는데 뭔 소리인지 이러니까 제이가 아버지 재산 2억인데 여동생이 금치산자라서 후견인은 못하고 형처럼 재산 상속 포기할 테니까 자기에게 빌붙을 생각 말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한다며 말은 받아냈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 난 조폭 보험회사 공탁 직원이 와서 협박해도 합의 안 했어. 너처럼 마음 약해서 여동생이 도와달라고 징징거리면 넌 또 끌려다니다가 패가망신하게 보인다며 차라리 남들처럼 압착같이 재산 상속하고서 그 여유돈으로 여동생 5년 용돈 주는 게 낫지 않니하며 설득 중이다. 힐동양고의 어부간 양아치 학생이 내가 공부 잘하는 비결이 5번 번호표라며 뺏는 것과 재산 상속 포기와 뭐가 틀린가? 우리 집안은 대부분 부자 집안이라서 절실하지 않으니까 재산 상속 포기하라고 설득하는데 제이는 절실한 집안인데 편한 소리 하네 히읗 하며 웃어본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11시 35분 이모네 큰아들님이 나랑 1시간 넘게 이야기한 이유를 알고 있다. 너 정도 스펙이면 대학교 교수 자리도 소개해 줄 수 있는데 할 의향 없니? 이런 뉘앙스라면 난 마음 편한 오토바이 배달과 간호조무사 한 것이고 지금은 4시간짜리 공공근로도 만족하거든 히읗모 불합격하면 그때는 전기기사 취득해서 감리 일이나 하면 되지 하며 일자리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매번 자수성가 한다고 거절한다 히읗 오죽하면 서울과기대 교수님이 정규직 공무원 발령 내도 취업은 스스로 하는 거라며 거절한 왕고집이니까 말이다 히읗 이런 자존심이니까 재산 상속 포기하는 거라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후 11시 47분 여러 번 말하지만 난 년 21세 전생 꿈 등 기억이 많다. 내가 불우이웃을 도우면 도왔지. 내가 도움받는 건 극도로 싫어한다. 그 전제는 순진한 영인 거다. 그런데 우리 형처럼 거짓말에 인감증명서 사기치는 자는 폭력과 학대하는 독재자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해서 삼목 미국처럼 경제봉쇄 레짐 체인지 한다 히읗 아직도 우리 형은 내 성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히읗 친척들은 다 알아서 내 명령대로 부고장도 안 보내는 등 눈치껏 무능력자라며 작업도 해주는데 말이다 하여튼 형에게 개무시당해서 열받아서 문자하는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4일 오전 8:20 우리 형은 인감증명서 사기까지 해서 사업 도파민 중독하려고 한다. 대조적으로 난 교통사고 보상
100대 0 앞 나왔으면 집 팔고 수급제로 최소한 금융노예는 안 된다며 낮춘다. 금융노예 안 되려고 하니까 조폭 공탁 직원이 합의 종용해도 안 해주는 것이고 이질 반응으로 걷지도 못해서 일하기도 힘든 인공관절도 거절한 거다.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세한 인공관절이 이질 반응 일으킨다는 공부가 되어서 그런 거다. 재산 상속 포기도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어가서 악과 범죄를 행한 자는 하나님이 필히 쳐버리고 순수한 영이 아닌 우리 형처럼 돈으로 상숭배하는 영이 된다. 그게 자업자득이랄까나 차라리 돈으로 상숭배할 바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산 거였고 그 결과는 부자 된 거다. 어제도 제이는 공무원이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어려워졌다며 바뀐 입사 제도를 새로 공부하기 힘들다며 전기안전공사에 도전한다더라. 기술사는 내가 여러 번 말한 전관예우 자격증이라나 차라리 나처럼 서울의 국립대 석사학위 취득해서 전관예우 받는 게 더 빠르지. 그런 게내 차이인 거다. 전쟁 나면 최소 대대장으로 지휘 가능하지 얼마나 좋은가. 아마 현 상태에서 전기기사 취득 후 기술사 시험 응시해도 기술사 출제진이 전관예우 해줄 거다. 그게 제이와 나의 차이점이다. 똑같이 재산 상속 포기해도 제이는 영향력 없다며 날 두고두고 원망하는 이유도 전관예우인 것이고 라인들이 최소 리틀타나님처럼 마라톤 대회 우승자는 전관예우 해준다고 노력하는 것과 제이는 안 하는 게 다른 점이다. 히읗안전공사나 송배전 전관예우 있지 전기안전공사가 전관예우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그것도 송배전 1일 프로젝트로 일하는 업종만 가능한 거다. 그런데 공무원은 얼마나 좋은가. 관련 없는 직종이라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관예우 해준다. 사립종교대 큰아들님이 지난 장례식 때 껌딱지 마냥 나에게 붙어있는 이유는 이런 전관예우를 다 알아서 내가 마음 먹고 사업하면 부자 될 것 알고 있다며 보이는 행동이다. 그래서 나도 형처럼 스마트팜 연구 중인데 인천 지역에 맞는 작물 연구 중이라며 올해는 포도라며 말해준다.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시대이니까 말이다. 이상 끝. 그 사진이 있네. 아유, 감기가 걸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제도 막 지포 열고 간다고 그 막내 외삼촌 큰아들 아내가 지포까지 닫아주더라고. 그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두통도 오고. 네. 예, 2월 3일 9시 52분인데 예, 부천 장례식장에서 했어요. 몇 호인지 얘기하면 또 추적해서 저를 또 아이리스 테러할까봐 호수는 안 적고 이거 라인들만 아는 호수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금이 옷인가 그거 거의 100만원 하는데 그걸 무료로 기부해 줬더라고요. 그게 공덕입니다. 이거 보세요. 2월 2일 꼭 그거 같지 않아요? 2화 군인경찰 삼목 한목이 뭐예요? 하나님 바티칸에게 이러면서 23도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여기 입감 보고 왔어요. 전에 우리 아버지도 예, 그 숫자로 77세 뭐 이러고 그 막내 삼촌은 67세 뭐 이러고 하나님 계시에요 숫자로. 이게 예, 그 막내 삼촌 큰아들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이도 회사 생활 오래 했잖아요. 거의 뭐 그 삼성협력회사 그 이건희 회장님 땐 최강이었던 예, 그쪽 구멍동지 일본 그 와세다 그쪽 라인. 예. 저도 구멍동지 좋아요. 저도 막 사장님 아내도 하고 싶고 옛날 피자 가게 한영대 그 교수님 예, 법학과 그분도 하고 싶고 막 이래도 한국 문화가 열려문인데 어떻게 해요. 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마음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러고 사는 애기 때문에 하여튼 휴먼이 구조조정 심해서 직원 많이 잘리는 명단에 막내 삼촌 아들도 들어가서 회사 관두었고 예, 어디 가든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락되든가 진급의 심사에서 떨어지면 그냥 구조조정입니다. 그게 대기업이에요. 그러니 월급을 많이 주고 과로사 되는 거죠.
그걸 일찌감치 느낀 게 그게 바로 그 막내 외삼촌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왜 형이 일본식 명무사 동양고부터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 이런 공명조 사상으로 사는지 알 것 같다고. 왜 그게 정관예우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롯데그룹 간다고. 참고로 제 여동생도 제가 인맥인지 몰라도 롯데 백화점에서 7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 돈 벌면 맨날 집에 안 들어와서 다 탕진했지만 옷 사고 아주 형하고 어머니랑 제 여동생은 성중독이라서 자기들 버는 거 다 그냥 보름 만에 다 써요. 유흥으로. 하여튼 롯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롯데 택배에서 택배 운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안 났으면 난 택배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얘가 내걸 보고 있나? 택배를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정받아서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스텝으로 가서 영업부 일한대요. 이걸 다 위촉직이라고 그래요. 위촉직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랬더니 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택배 운전 돈 많이 벌어. 그러니 성실하네. 오히려 휴먼보다 더 괜찮은 선택이야. 고마워 칭찬해줘서. 그래서 그랬어요. 휴먼은 옛날부터 그랬대요. 옛날 이재용 회장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그렇게 한 거라서 저도 알기 때문에 휴먼 그쪽은 제이가 간다고 그럴 때 일본식으로 해. 그래서 계속 남아있으라고. 이건희 회장님 방식으로 해. 그러고서.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얘를 통해서 알았어. 막내 삼촌 아들이 현업에 있으니까 지금 그쪽도 바뀌었대요. 마세다도 지금 바뀌었다고. 그 라인도 사장이 바뀐 거겠죠. 그래서 피라미드 정점에 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고민하다 롯데 갔다고. 일본 기업이잖아요. 잘한 거예요. 저도 공명조가 좋고 구멍둥지가 좋고 사장님도 제 아내 되고 내 아내도 빌려주는 에스키모 그런 사상이 좋거든요. 좋으면서도 안 하죠. 한국의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몇 번을 얘기하죠. 연료문이죠. 이스라엘은 나시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내 외삼촌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부모 세대에서 유일한 고졸 출신이다. 방송고 사립학교라서 그 학교가 망해서 고졸 증명서는 없었지만 항상 정치와 경제에 관심 많아서 한탄했고, 우리 막내 외삼촌이 투표할 때 절 꼭 데려갔어요. 동사무소 이런 데 하면은 그 시절에는 그게 좀 허술해가지고요. 그 투표소에 제가 어린아이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투표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은 안 되죠. 그래서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정치도 안 해. 자기는 독재자들 싫어한다고. 한국의 정치인들 다 독재자야. 얘가 돼도 지 혼자 해먹는다 독재하고, 얘가 돼도 독재한다고. 지금 시진핑하고 똑같아. 그러니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대륙남님이 그 장유샤의 편지를 최근에 방송해 주더라고요. 장유샤는 엘리트예요. 내가 딱 봐도 편지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전쟁 맞겠다고 저처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 실력자들을 중용하는 그 제도를 자유공화정 방식을 채택했던 게 그게 중국이었어요. 등소평 때 개방한다고. 그 제도를 없앤 게 시진핑이에요. 독재 체제로. 완전 북한식으로. 그러니까 지 입맛에 맞는 애들을 낙하산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관상에 김종서의 황표정사처럼 관상영화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장유샤가 학을 떠가지고 그런 무슨 회의 때 등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에 나온다고 그걸 또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전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베트남죠. 그때 중공군이 깨졌던 게 미국이 그 시절에도 첩보위성이든 엄청 많아가지고요. 지금
예, 중국군이 움직이는 거를 다 베트남군한테 어디에서 매복하라고. 근데 매복하고 있는데 장사 있나요? 완전 개박살 났지. 그러면서 중국군 보고도 지금 너네들이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런 스카이 그런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수만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냐? 미국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지 않냐? 우리 그 중국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 군한테도 깨졌다. 미국이 그 첩보해줘서. 그러면서 미국과 전쟁하면 어차피 넌 지고, 우리 태자당은 끔찍한 결과가 한마디로 멸족되는 거죠. 부족이. 그게 안 보이냐. 충신이죠. 제가 일본에서 그냥 왔으면 그 회사에 사장돼서 사장님의 아내, 부장님의 아내 하면서 구멍동지 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부자 됐겠죠. 근데도 전쟁 맞겠다고 온 것처럼 장유샤 씨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뻔히 전쟁이고 전쟁하면 우리 중국인도 다 죽고 인명 학살되고 내가 사랑했던 태자당에 그런 사랑했던 내 첫사랑이든 다 죽으니까 여성 제의처럼 그러니까 충원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요번에 참수 죽인 건 아니래요. 어디에다가 성 같은데 나폴레옹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하듯이 유배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편지 해석해 주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 마인드랑 똑같아. 제가 한국 전쟁 맞겠다고 여기 와 있으니까 저 미쓰비시 사장님이에요. 우리 가신들은 지금 영양실조로 지금 막 공부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땅콩 샌드를 못 먹어서 영등포에서 피시피시 쓰러지고 이런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좀 여유가 있는 일본이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전쟁 안 내고 그렇게 하려던 게 장유샤였던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죠. 시진핑이 교만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외삼촌은 그런 독재자들의 무능함으로 그게 머리가 좋으니까 일부러 다 독재자라고 하면서 가운데에다 표를 하고 무효표를 만드는데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면서 삼촌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직도 그 투표 그게 내 기억나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막 이러니까 제가 기억력 좋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제가 막내 삼촌 아들을 챙겨주려고 했던 게 그런 부모면은 자식도 그렇게 배울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롯데 가잖아. 내 마음을 벌써 읽고서. 자기도 형처럼 구멍동지가 좋아. 옛날에 피자 가게 사장님처럼 그 한양대 법학과 교수님하고 안 해? 이러면서. 그러면 나 마음은 받을게요. 근데 한국에서 그러고 나면 뭐든지 발목 잡힙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나시린이고 열려문이기 때문에 마음만 받을게요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등함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후에는 정신과 마약을 손댈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어요.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식도 머리가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아들에게도 유전되었는지 내가 아버지 장례식 때 공부밖에 성공하는 게 없다며 전기기사 공부하려면 말하니까 거절하더만 이번엔 간호대 하려면 말하니까 거절하며 어차피 어느 조직 가나 3배 이상 일해야지 인정받는다. 그 진리를 형을 통해서 배워서 롯데택배에 택배기사로 취업했는데 거기서도 3배 이상 일했죠. 근데 휴먼 이런 데는 3배 이상 일해도 자기가 과로사 할 정도로 그렇게 일시키기 때문에 난 죽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으로 가는 거죠. 저처럼 일본 학교로 가는 거고 동양고 명문사학으로 그리고 그런 일본처럼 하는 서울가기대 공무원 이런 정관이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택배에 택배기사로 취업했는데 인정받아서 스특진 영업부로 스카웃되어서 롯데그룹에서 같이 클 것이라는 자기 부부를 말하니 기특하더라. 그래서 지금 위쪽 쪽이니까 너 정규직 되면 그때는 말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정규직 되면 잘릴 리도 없고 연금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그러니까 이쪽 직은 개인 사업자라서 자기가 교통사고 나고 뭐하고 산재가 나도 다 본인 돈으로 해야 돼요.
사장이니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유샤의 편지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정관예우를 해서 시진핑의 2인자 세운 것도 그런 실력 차이기 때문에, 제갈량 같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남들이 독재체제로 시진핑이 이렇게 우리 형처럼 교만해서 독재한다 폭력각대하고 사기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인감증명서까지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옳은 소리를 한 거지, 장유전은. 그런데도 본인은 그게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른팔을 쳐내는 순간 독재자는 항상 실각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장유샤의 편지 사회였고요. 옛날에 한신도 그랬잖아요. 그 아내가 그 유방의 아내가 사악해갖고 그래서 2인자 쳐내니까 급속도로 한나라도 붕괴되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악한 어머니대로 안 살겠다 하면서 장유샤처럼 산 게 그게 한나라 전환시대 때 태평성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적그리스도도 등장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거울사물하고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명조 사장이 좋아서 그런 구멍동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성적 타락은 목회도 실패할 수 있다.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룹 사장이야. 근데 내가 경영이 어려워서 구조조정해야 돼. 근데 구멍동지라고 못 자라봐.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인건비로 해갖고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마음만 받아주겠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 혼자서도 이렇게 우리 큰애 삼촌이 저보고 사장님 포스가 난다는 식으로 혼자서도 유튜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대륙남님도 그 옆에 스텝진이 있는데도 한 명 이거 방송 같은 거 다 이렇게 손봐주고 그런데요. 각색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근데 저는 혼자서 1인 사업자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 제보고 사장님 갔다 왔구나 봐. 그리고 남들도 어렵다는 버튜버 프로그램도 공부해가지고 입도 뻐끔뻐끔거리고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유코님이든 그런 대륙남님들 좋아하는데, 그런 성실하고. 우리 대륙남님은 저처럼 암흑세계, 삼합회 이런 데들, 그런 태자닥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북경대 출신이니까 국립학교 그런 신복들이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야 우리 이거 우리만 알고 있지 말자, 야 좀 이걸로 유튜브 방송에서 전 세계가 좀 알게 하자. 얘네들이 쉬쉬하는 건데도 재밌잖아. 나 이런 거 막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막 글 쓰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재밌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원봉사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20억 부자가 되시고. 저도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한국의 라인들은 이렇게 움직인다, 일본 라인들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신복들이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해석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다음날에 뉴스에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이는 뭐 재산 상속 포기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호랑이 구리 공무원은 안 가고 왜 이상한 뭐 가스 전기안전공사 간다 막, 아휴, 그러면서 그런데 못 들어가면 기숙사 포기한다. 아니 그러면 옛날 시설과 그냥 이 뜻도 보도 못한 그런 사립 아파트에서 시설과 하신 분들도 기술사 합격한 사례가 많은데, 자기는 그거는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예우로.
아니 정관예우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니까. 어? 아니 고려의 강감천 장군하고 조선의 황해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일 잘하니까 시킨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걔는 일은 잘하기 싫어하고 자기 깐에는 대접은 받고 싶어. 그러니 그런 요행수가 나오는 거예요. 응? 아까도 내가 그랬죠. 너가 스스로 영양제 먹으면 내가 챙겨주겠어? 이러면서. 알아서 챙기고 3배 이상 일하고. 예? 정치도 하도 잘해갖고 비스마르크 수상처럼 전쟁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렇게 이권은 다 외교전으로 해오고. 그게 능력자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니까 라인이라고 밀어주는 거예요. 정관이를 해주는 거예요. 정년퇴직해도 제발 일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부르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 거죠. 예, 지금도 제가 만약에 그 학장님처럼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를 땄으면은 그냥 유튜브 방송도 못하면서 그냥 그땐 버튜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이런 OBS든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저들의 기준은 10년 전 그 노트로 해서 그 임대료 나가는 교회 만들고 거기에서 임대료 압박으로 금융노예 돼가지고 그러면서 절실하니까 그 신자들을 지하실 만들어서 폭력각대로 해서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지하실 교회, 지하실 교단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 원성이 누구한테 가겠냐. 대륙남님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가 나와서 옛날이나 그렇게 지하실 같은 데 가둬놓고 통제하면서 그랬지.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경찰님들이 다 알아서 요즘 CCTV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잡혀가. 그런 시대에서 거의 10여 년 전 뭐 그런 80년대 때 그때 하는 지하실 폭력각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먹겠다고 그래? 이러면서.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명조도 좋지만 구멍 동지로 해가지고 성적 타락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터지는 거야. 아니 일본만 그렇게 구멍 동지로 해갖고 살지 에스키모나 그러지 전 세계가 그래? 일단 그렇게 안에 있는데 불륜 일으키면은 누구처럼? 클린턴처럼 초콜릿 그런 워터 게이트 초콜릿 오토게이트 사건 일어나서 그냥 대통령도 잘리는 시기로 잘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언론에서 해서 지지도가 실추하는 그런 시대거든. 그 정도로 옛날에 일부 일처 제도인데 그 일본은 수천 년 전에 일부 다처 제도로 여전히 그렇게 쇄국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게 멋있죠. 진짜 낙원 아닌가요? 하렘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가혹해서 일부 일처제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현실을 자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받아줄게 이러고 너랑 그렇게 안 했어도 넌 내 아내야 이러면서 챙겨줄게 최대한 내 능력껏 선착순으로 이러면서 그러니 자꾸 우리 친척들이 자기 아내들을 옆에다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현실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드니까 쟤는 뭔가 있어 뭐 이런 게 느껴지니까 최소한 보험으로 우리 옥년중앙교회 그런 천국의 보험사듯이 교회 가듯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라도 아내 뭐 보여주고 말동무라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지하실로에 그쪽에 스트레스로 독재자 스트레스죠. 그냥 지하실 만들고서 교인들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고 조폭마냥 폭력각대이고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그냥 불법적인 옛날에도 폭력과 학대하는 건 범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해서 그렇게 돈 벌고 뭐 이런 걸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양심가책으로 스트레스를 인해 암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회개해서 하나님 사업으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종훈 목사님도 이제 정년퇴직 나이가 가까우니까 초조해하고 내가 어떻게 영명으로 개척할 수 있냐고. 저는 맨날 그러죠. 카이칸 가시라고 이러고 거긴 정년퇴직 없다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예장합동 개혁하고 카이캄하고 순복음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70살, 성공에는 60살입니다. 하여튼 그러고서 개척하면 되지. 저처럼 유튜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든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한정무 목사님 이름만 써도 사람들 막 우르르 오겠네. 해놓은 게 많아서. 지역사회 이바지 많이. 나보다 출발선이 더 빠르네. 저는 지금 구독자도 3명이고 뭐 조회수도 제가 본 게 전부인데, 그런데도 1만 성도의 꿈을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여의도 땅에 사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다윗 같은 그런 꿈을 갖고서 지금 목사자기도 장애인이라고 해직당하고 면직당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매일 설교하고 앉아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그냥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교통사고로 채워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자 만듭니다. 어떻게 됐든 그게 쌓인다고 했잖아요. 공덕이. 그래서 부자들은 3대 이상은 공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공 쌓는 거를 등한시하고 요행바라고 우리 형처럼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성격 타락해서 음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원죄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고 카인 마냥 가난의 그런 허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일시적으로 재산 상속 포기했다고 뭐 부자 만들어주지 않아요. 단지 A 대통령이 바지를 거꾸로 입는 그거랑 뭐가 주술적인 거랑 뭐가 틀린가. 하여튼 저는 그러기 때문에 막내 외삼촌이 돌아가셔도 그 아들이 챙겨주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아들이 스스로 챙겨 먹잖아요. 그런 과로사 안 할 쪽, 그런 공명조 같은 그런 롯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크겠다. 그럼 최소한 순탄하게 가잖아요. 자기가 빚져가지고 친척들한테 맨날 우리 형처럼 와가지고 일은 하기 싫지. 돈은 있어서 그 세단이든 중형차 몰고 싶지. 그러니 뭐 인감증명 사기를 떠나가지고 그 짜증난 듯이 뭐 지게차 운전하고 있다고 이러면. 하여튼 그런 사상 차이로 부자랑 가난한 자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적인 사람만 목회든 성공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그지됩니다. 그지돼서 나중에는 사단 아이리스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열심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창하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 쓰시더라고요. 3배 이상이라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호 목사님의 그런 퇴행성 관절염 치유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지금 장 여사님이 숙청당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유방 쪽에 한신 같은 그런 엘리트가 전쟁 맞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뽑힌 거나 똑같아요. 적국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죠. 쟤네 전쟁 나서 그지 나라 되면 우리가 옛날에 6.25 때 전쟁 나가지고 일본이 부자 됐듯이 이제 걔네 공업국에 했던 그거 다 한국으로 오고 막 주변국으로 가면 다 부자 되겠네 이러면서 키키대거리죠. 그래서 적국이 무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장유샤였고요. 저였고 저는 인명이 제천이라고 해서 저는 차별 없어요. 한결같잖아요. 그게 공산당이라고 해도 편들어주고 어떻게 하든 전쟁만 막아보겠다.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전도 그랬고
근데도 말 안 들으면 그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진핑 같이 무능한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쟁 안 나는 게 신기하죠. 어떤 애가 조율하고 있대잖아요. 그 중엔 대륙장님도 들어가고, 유코님도 들어가고, 허시기님도 들어가고, 주스님도 들어가고, 꽤 많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예, 정직님도 있네. 모래시계 검사님도 있고, 예, 또 이름 뺐다 서운해할까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보이지 않는 숨은 인맥들이 많아져서 부부감동할 수 있게. 제가 요번 장례식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위정자가 이러지 않았으면 옛날에 새마을금고로 해서 원화로 해놓고 이랬으면은 이자도 더 세고 그러면 더 이득 보고. 근데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달러로 바꿔놨고 달러는 깨면은 또 환전 수수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돈 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필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부조금도 10만 원밖에 못하는 그런 위급한 사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타개돼서 옛날처럼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송은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파라단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제이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